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입니다. 오늘은 공산당의 창시자 러시아의 레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닌,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가입니다. 러시아의 공산당을 창설하여 혁명을 지도하였고 소련 최초의 국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코민테른을 창설하였으며 마르크스의 가장 위대한 혁명가로서 동시에 역사상 가장 뛰어난 혁명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레닌은 교육 수준이 높았습니다. 교양 있는 부모의 인명의 자녀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의사에 때렸으며 아버지 일리아 니콜라에비치 일리아노프는 농내의 아들이었지만 교사로서 장학생의 지위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나르드니키 운동에 가담하였으며 마탱 알렉산드르가 알렉산드르 3세의 암살 음모에 연루되어 1887년 평에 처형당하였습니다. 당시 17세의 내년은 혁명적 민주주의 전통 및 마르크스 문헌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1887년 카잔 대학교에 가박하여 입학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불법 집회에 참가했던 이유로 대학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카잔으로 돌아왔지만 재입학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방된 혁명들과 사귀면서 마르크스의 자본 등 혁명 서적을 탐독하였습니다. 1889년 레닌은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습니다. 1891년 11월 법률 졸업시험을 스스로 통과한 그는 법률학위를 취득하여 1893년까지 가족이 정착해 있던 사마라에서 변호사로 일하였습니다. 1895년에는 게오르기 플레하노프를 비롯한 러시아 망명 정치가들과 접촉하기 위해 서유럽으로 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오자 나중에 멘셰비키 지도자가 된 마르토프 등과 더불어 노동개입 해방투쟁 등을 조직하였습니다. 1895년 12월 체포되어 1년이 넘도록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2월 유배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같은 동맹 회원인 야코냐인 나데주다 골프스키아는 이혼지까지 그를 따라왔고 두 사람 결혼하였습니다. 1900년 1월 형기가 만료되었습니다. 독일 벤에서 플레하노프, 마르도프 및 3명의 편집인과 회동하여 마르크스주의 최초의 정치 신문 이스카를 창간하였는데 이는 러시아의 지식인들을 보석하고 마르크스주의 세력을 기획하여 사회민주당을 형성시키는 데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텔리겐치아들은 마르크스주의에 매료될 수 없었던 이유는 유포되어 있던 인민주의적 경향 때문이었습니다. 인민주의자들은 농민의 전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1861년의 노동해방 후 지방자치적 농민 공동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진 현실 상황을 전문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편 러시아 마르크스주의 아버지 플레하노프는 사람 발주로 수시를 들어 러시아가 이미 자본주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레닌은 그 이론을 대체로 수용하면서 여기서 독자적인 색채를 가미하였습니다. 유배 중이던 1899년 나온 러시아 자본주의 발달 그래서 자본주의가 농민 공동체를 급속히 완화시켜가고 있으며 농민계급은 사실상 농촌 부르주아 중성농민 그리고 지방의 프롤레타리아 계층 구조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 전 농민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농민 프롤레타리아 세력에서 국소시 불과한 러시아 산업 프롤레타리아 제후 세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1898년 3월 민스크에서 결성됐다가 정부의 탄압으로 무산됐던 사회민주당 대회가 1903년 7월 30일 약 3주일에 걸쳐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이란 명칭이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 대회에서는 당의 강령과 규약이 채택되지만 당원 자격과 규약의 성격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1902년 발표된 팜플렛 무엇을 할 것인가 에서 이미 나타나 있듯이 내년 노동조합 운동이 아닌 계급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당의 사회주의적 계급의식을 세워줘야 한다고 역설을 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전미대로서의 당의 위상을 선명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자발적으로 혁명에 뛰어들게 되므로 당은 분열되어 있는 그들의 세력을 저절로 결집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에 반대하였습니다. 이스크라를 통하여 레닌과 협력했던 플레라노프, 마르토프, 레온 트로츠키는 레닌이 자유로운 당내 토론을 각오하는 자포뱅주의를 기르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닌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독재, 나아가서는 일인 독재 체제를 제어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민주노동의 레닌을 주축을 한 볼셰비키 마르토프 중심의 멘셰비키로 양분되었습니다. 1905년 러시아 혁명과 제2차 세계대전 여순 한만 이후 러시아 일본 전쟁이 반대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1905년 1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것은 혁명이라기보다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자 입헌주의자들이 반란 표의로 학살 행위에 동기한 노동자 폭동, 그리고 짓눌러 있던 농민들의 광부와 밀란이 한데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혁명의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이쯤 레닌과 민셰비크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혁명에서 사회 각 계급의 감당해야 할 임무와 혁명 후의 일대세계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걸목을 하였습니다. 원래 사회민주노동은 주로는 플레아노프가 초기에 설정했던 대로 부르주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혁명 2단계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부르주아 혁명,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민셰비크의 입장이었던 반면 레닌은 부르주아 혁명 단계를 생략하고 곧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도해야 하며 그 두 주도세력은 프롤레타리아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동맹제는 오직 농민 변화가 주장하였습니다. 1907년 레닌은 다시 망명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망명은 1917년까지 이어집니다. 민셰비키 볼셰비키 진영 내부의 도전에 시도를 낸 그런 기회주의자들과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대항한 모든 밀물론과 경우 비판론을 썼습니다. 이 책은 세계관 및 20년의 주막의 부르주아 철학의 배후에 배되어 있는 파스쿨라주의를 폭로하고 관련 음적 철학과 그 창시자를 근본으로 하는 평가하면서 변증법적 유물론 옹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레닌은 1912년 프라하에서 볼셰비키 당대회를 소집하여 민셰비키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1914년 8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제2 인터내셔널에서 유로의 사회주의 정당은 전쟁 전의 개의사항을 무시한 채 제각기 제국주의 전쟁에 가담한 자국 정부를 지원하였습니다. 레닌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배신 행위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인터내셔널 대신 진실로 혁명적인 사회주의 정당들이 새로운 제3의 인터내셔널 국민태론을 만들 것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당 제국주의 전쟁을 내줄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노동자가 놓고 있는 적국의 노동자를 죽이는 대신 총불을 자기 나라의 자본가와 지배자들에게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레닌은 1917년 7~8년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에서 전쟁의 실질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왜 전쟁을 지원했으며 왜 혁명만 정당하고 민주적인 평화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1917년 러시아의 혁명 군병과 추기와 전쟁에 지친 수도 페트로그라드의 노동자와 군인들이 형제를 마련되어 버렸습니다. 술수에 처하던 레닌은 독일 정부가 제공한 동인열차로 1917년 4월 16일 페트로그라드에 도착하였습니다. 소대에서 각 공개사 선출된 노동자 대표원의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부르주아 이루어진 임시정부는 이 소비에트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 및 국민당 당원들이 중심이 된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는 2월 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으로 한계했기 때문에 부르주아 지도자들이 새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볼셰비키는 여전히 소수파였습니다. 레닌이 집계하기에 거친 4월 태제를 발표해 임시정부 하도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라는 지위를 내걸었습니다. 그런 평화와 도시 분배를 하는 원하는 노동자 농민 병사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을 반혁명적이고 제국적인 임시정부가 아니라 오직 소비에트 정부 즉 노동자 농민 병사의 직접 지휘이라고 선동했습니다.
이것은 또 1차의 행군을 의무화하였습니다. 1917년 7월 3일 볼셰비키 무력 시위가 임시정부 위에 진압된 후 독일 스파이로 수배된 레닌은 핀란드로 탈피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세져서나 결국 미완성으로 남은 국가 혁명, 이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국가적 형태인 소비에트 공화국 이념들이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나아가 기업과 국가, 소멸 등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르면 도정이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옹골한 사회주의자 알렉산더를 변화시키고 이끄는 임시정부는 전쟁에 대한 대외염증과 경제 파트너 제재를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화와 토지와 땅을 잃어버린 볼셰비키가 호응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5월에 들어서자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는 물론 전국 주요 도시와 전락 소비에트에서 다스파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프롤레타리아 행동을 일으켜 모든 국가 기관을 전복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확률 시기라고 판단한 레닌은 당장 무장 분기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 중앙위원회는 이 무모한 전략에 완강히 반대하였습니다. 레닌은 10월 20일에 몰래 페트로그라드로 진입하여 중앙위원회를 설득하였습니다. 아침에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의장 레온 트로츠키 협력을 얻은 제기들을 조직하였습니다. 1917년 11월 7일 8일 사이에 볼셰비키 제기들 임시정부 타도에 성공하였습니다. 모두 국가기관이 소비에트에 넘어갔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브라드미르 일리치 레닌은 혁명 직후 1년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임미원은 소비에트 의장으로서 선출되었습니다. 연합군 소비에트 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레닌은 그리스들이 토포스크에서 평화협정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10월 혁명 이전만 해도 일단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 제국주의 전쟁, 특히 독일과 혁명전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제는 곧 태어난 소비에트 국가의 전sek이 세계 혁명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설파하면서 수출 극진 내성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여 1918년 3월 강화 전략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평화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1918년 예전에 흡사하게 된 러시아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주로 러시아의 제국 장군 출신들이 지휘하는 반소비에트 군대 100군은 연합군 지원을 받아 붉은 정권을 타도하려고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였습니다. 소비에트 정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레닌의 뛰어난 지도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트로츠키 도움을 받아 노동자와 농민들로 적군을 조직하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제가 파탄 상태에 빠졌는데도 적군과 사람 노동자들에게는 충분한 물자를 보고하였습니다. 노동자들로 새로운 특권 계급으로 인정 프롤레타리아의 충성을 얻어냈습니다. 내전 개설 등 다른 인연 농산물을 증발했지만 백군이 패퇴하였습니다. 신경제 정책을 도입하여 농민들이 공개시장에서 인연 농산물을 내다 팔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1918년 레닌은 러시아 사회민주당 러시아 공산당으로 개칭하였습니다. 1919년 3월은 국제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제3회 인터내셔널을 창설하였습니다. 스스로 코민테르니 강령을 작성한 레닌은 노동자 통일 전선에 대한 전략 조서를 제시하여 반예극주의 민족해방투쟁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였습니다. 공산주의 정부의 제체가 준비되어감에 따라 농민과 노동자들이 불만으로 증폭되어 갔습니다. 레닌은 볼셰비키 노선에 대한 불만 세력들을 공개하여 재판 등을 통해 가혹하게 제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볼셰비키 노선에 대한 이와 같은 그의 집착이 결국 스탈린 독재 체제로 기기로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산당이 어떻게 창설됐으면 오늘날까지 공산당과 민주주의 국가에 대립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공산 지지를 창시한 레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용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